아득한 옛날 어느 골짜기 마을에 양반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상수라는 이름의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수가 혼례 길을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부모는 상수의 혼례를 위해 성대하게 사면 육각을 갖추고 신부 집으로 신랑 행렬을 떠날 수 있게 해주었지요. 여러 날 길을 걸어 드디어 상수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는 체격이 듬직하여 장수 같았고 인물도 시원시원하여 외모로만 보면 나라의 동량이 될 만한 사람이었지요. 신부는 또 얼마나 곱던지 솟아오르는 반달 같고 물찬 제비 같았습니다.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다니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구나. 상수는 마음속으로 뿌듯해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신행길에 올랐습니다.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로다. 그는 이런 생각에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사스러운 혼례를 마치고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한참을 가다 보니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한낮의 햇볕은 따갑고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하인들이 상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기 서방님, 목도 마르고 하니 저기 주막에서 쉬어가면 안 되겠습니까요? 그래, 그러자. 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행을 이끌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가마를 주막 앞에 나무 그늘 아래 세워두고 하인 한 명만 가마 앞에 남겨둔 채 상수는 나머지 하인들과 함께 주막으로 들어가 시원한 술 한 잔을 마시며 더위를 식혔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동쪽 하늘 구석에서 먼지가 푸르스름하게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는 점점 이쪽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게 뭐요? 가마 앞을 지키던 하인이 손을 이마에 대고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급기야 그 먼지 속에서 한 사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시커멓고 커다란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채찍을 휘두르며 무서운 속도로 주막을 향해 달려왔지요. 아니, 저게 뭐다냐? 하인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사내는 순식간에 달려와 주막 앞에 말을 세우고 땅을 흔들듯 내려섰습니다. 그리고는 신부가 탄 가마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마문 열어라. 가마를 지키던 하인은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신랑과 다른 하인들은 아직 주막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난데없이 나타난 사내가 가마문을 열라 하니 어찌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누구신데 그러십니까요?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사내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직접 가마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신부의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사내는 놀라 움츠러드는 신부를 거칠게 어깨에 들쳐 업더니 다시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러고는 왔을 때처럼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하인이 상수를 부르며 허둥지둥 주막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신랑 일행이 황급히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지요. 저 멀리 먼지만 희미하게 보일 뿐 그 산에도 신부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상수는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맸지요. 서방님, 저희가 쫓아가 보겠습니다. 아니다. 이미 말을 타고 저리 멀리 갔는데 사람의 발로 어찌 따라잡겠느냐. 상수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텅 빈 가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변계란 말인가. 결국 신랑 상수는
신부 없이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떠났던 신행길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상수는 그날부터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앓기 시작했지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꽃다운 여인 하나를 나 때문에 잃어버렸구나.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그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걱정이 태산 같았고 의원을 불러 약을 지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꼭 신부를 찾아야겠어. 상수의 마음속에서는 이 한 가지 생각이 단단히 자리 잡았지요. 어느 날 새벽 조용히 보따리를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약간의 노잣돈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불효막심한 이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제 아내를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부모는 만류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살아서 꼭 돌아오겠습니다. 상수는 부모에게 절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부 찾기는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상수는 팔도강산을 헤매며 신부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저 혹시 검은 말 탄 사내가 여인을 데리고 지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시커먼 말을 탄 사내? 글쎄 본 적이 없는데. 어디를 가도 아무도 그들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수의 행색은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며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갔지요. 어느덧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청년은 이제 지친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상수는 한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작은 초가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더 이상 갈 곳도 없었지요. 혹시 누구 계십니까? 그가 문 앞에서 주인을 부르자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실례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문이 열리고 백발의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바느질을 하다 말고 나온 듯 손에 바늘과 실을 들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상수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각시 찾으러 나섰구먼. 상수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할머니, 어찌 그걸 아십니까? 왜 몰라 그걸. 아이고 안 됐구나. 할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찾기는 찾겠네. 찾겠는데 이를 어쩌나.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단 들어오거라. 그리고 자초지종을 상세히 이야기해 보거라. 집 안으로 들어간 상수는 지난 12년간의 이야기를 그 할머니에게 모두 털어놨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만이라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면 얼굴이라도 한 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 더 이상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지요. 아마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참으로 지극한 정성이로구만. 너의 그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나 보다. 할머니, 그럼 제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그렇다. 내가 너의 신부를 만나게 해주마. 하지만 할머니는 검지손가락을 내밀며 강조했습니다. 만나서 데려올 생각은 하지 말거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산다. 예, 예.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벽장을 열더니 3개의 병을 꺼내와 상수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는 새파란 병, 하나는 시뻘건 붉은 병, 하나는 시커먼 검은 병이었지요. 내 말 잘 듣거라. 상황이 위급할 때 이 병들을 열어라. 할머니는 병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위급할 때는 이 푸른 병을 열고, 두 번째로 위급할 때는 붉은 병을 열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급할 때는 검은 병을 열어라.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한다. 예, 할머니. 푸른 병, 붉은 병, 검은 병 순서군요. 그렇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동산 위에 올라가면 배 한 척이 있을 것이다. 그 배를 타고 가거라. 동산 위에서 배를 탑니까? 그렇다. 배를 타고 그 안에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 한다. 절대 고개를 들면 안 된다. 고개를 들면 죽는다. 알겠느냐? 상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가 어디엔가 닿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눈을 뜨고 배에서 내려라. 그리고 배는 돌아올 때 다시 타고 와야 하니 잘 묶어두거라. 그러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 내 눈을 보거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는데 내 신부를 만나더라도 부디 데려올 생각은 말아라.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거라. 욕심 부리지 말거라. 욕심은 곧 파멸을 부를 것이니. 할머니의 말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상수는 긴장한 얼굴로 3개의 병을 품에 소중히 안았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말대로 집 앞에 있는 야트막한 동산에 올라가 보니 정말 작은 배 한 척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수는 곧장 배에 올라 가만히 엎드렸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우르르르 콱콱콱광.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배는 마치 나뭇잎처럼 바람에 휩싸여 순식간에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기억하자. 절대로 고개를 들어서는 안 돼. 상수는 공포에 떨면서도 꼼짝하지 않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바람이 사방에서 몰아쳤습니다. 쿠구궁쾅.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쳤습니다. 상수는 눈을 꼭 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는 계속 거친 바다 위를 떠다녔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배는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나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끼익 지끈. 배가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앞에는 거대한 암벽이 솟아 있었고 배는 그 암벽에 닿아 있었습니다. 살았다. 상수는 서둘러 배를 바위에 묶었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길이 보이지 않았지요. 암벽은 깎아진 듯 높고 가팔랐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그는 암벽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올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주신 병.
상수는 품속에서 푸른색 병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병마개를 열었지요. 그 순간 병에서 파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갑자기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르 쾅하며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쳤습니다. 으아! 상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람이 그를 휘감더니 순식간에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상수는 암벽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헉! 헉! 휴, 살았구나. 상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 멀리 초가집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 저기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북적거렸지요. 상수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마을에 대해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엥? 누구시오? 아, 저는 육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한참을 떠내려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몇 가구나 삽니까? 다 한 집이요. 예, 한 집이요. 이렇게 집이 많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집이라니요? 상수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 장수님 한 분을 모시고 살지요. 장수님이요? 장수님이라면 우리 대장님 말씀이요. 우리는 모두 대장님의 부하들이요. 얘기를 들을수록 상수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들만 다닥다닥 붙어 있고 농사 지을 곳도 없어 보이는 이 섬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산다는 것이 도통 납득이 되지 않았지요. 그럼 쌀이나 곡식은 농사지을 땅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농사? 그런 건 없습니다. 그저 밭작물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럼 식량은 어떻게 하고요? 곡식이랑 식량은 수시로 들어옵니다. 상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바로 도적대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인일로 이곳까지 오셨어? 저는 제 신부를 찾으러 왔습니다. 신부? 부인 말이요? 예, 12년 전 실행길에서 제 부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내가 검은 말을 타고 와서 내 신부를 납치해 갔지요. 그러면 신행길에서 부인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그 마을 사람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나보나 마나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지금 우리 대장님의 네 번째 부인이시요. 그것도 가장 총애를 받고 계시요. 당신이 그리로 가면 죽을 거요. 그러니 아예 갈 생각을 마시오. 하지만 상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가야겠습니다. 12년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수는 물어물어 부인이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을 찾으니 누구십니까? 방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12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지요. 문이 열리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자기 앞에 선 남자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분명 12년 전 혼인한 자기 신랑이었지요. 12년이 지나 초라해지고 늙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놀란 표정을 감추고 애써 무덤덤한 척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어찌 오셨습니까? 나요. 당신 남편이요. 남편? 잘못 찾아오신 듯 합니다. 여인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상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나를 잊었어? 죄송하오나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십시오. 여인은 냉랭하게 말했지만 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자신을 알아본 것을 느꼈기 때문에 더더욱 이대로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어찌 나를 모른다 하시오. 어서 나랑 같이 집으로 돌아갑시다. 남들의 이목이 두려웠던 여인은 일단 상수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행색을 보아하니 밥도 못 먹은 듯 싶어 식사부터 대접했습니다. 작은 방에 상을 내주고 상수가 밥을 먹는 사이 밖에서 방문을 잠궜습니다. 자신과 상수가 집 앞에서 신랑이 버리는 것을 누가 봤을까 걱정되었고 그 말이 두목의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상수는 신부를 만나서 얼굴만 보고 돌아오라는 할머니의 당부를 잊고 신부를 집으로 데려가려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골방에 갇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12년 전에 도적 두목에게 납치된 후 이제는 도적 두목의 아내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르 콱콱콱광.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울렸지요. 도적대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하하, 오늘도 큰 건을 했구나. 도적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2년 전 신부를 납치했던 바로 그 사내였지요. 도적들은 잔치상을 벌려놓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4명의 부인들도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4번째 부인인 상수의 신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님, 오늘 육지에서 사람이 하나 왔습니다. 뭐? 사람? 누구냐? 도적 대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자는 어디 있느냐? 골방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하하, 잘했다. 당장 끌고 나와라. 상수는 도적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적대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도적대장은 상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 놈이 육지에서 왔다는 자냐?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게냐? 제 신부를, 제 부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뭐? 부인을 찾으러? 도적대장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다른 도적들도 따라 웃었지요. 그하하하, 부인을 찾으러 왔다니. 참으로 재미있는 놈이로구나. 도적대장은 술잔을 들어 상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좋다. 내 용기가 가상하니 술이나 한 잔 먹어라. 하지만 이 술이 너의 마지막 술이 될 것이다. 상수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았습니다. 도적대장 자신은 작은 잔으로 마시면서 상수에게는 큰 대접으로 술을 따라주었지요. 자, 마셔라. 죽기 전에 실컷 먹고 가거라. 상수는 술을 들이켰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이제 와서 겁낼 것도 없었지요. 도적대장은 시퍼런 장독칼로 고기를 찍어 상수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상수는 입을 크게 벌려 고기를 받아 먹었지요. 이놈, 참 배짱도 좋구나.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태어나다니. 이미 각오하고 왔습니다. 크크, 마음에 든다. 하지만 규율은 규율이다. 여기 온 자는 결코 살아 돌아갈 수 없다. 도적대장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싸악싸악 칼 가는 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렸습니다. 상수는 슬쩍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부는 고개를 떨구고 조심스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이제 끝이구나. 그 순간 상수는 품속에 있는 두 번째 병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두 번째 위급한 순간이다. 상수는 살며시 손을 품속으로 넣어 붉은 병을 꺼냈습니다. 도적들이 술을 마시며 떠드는 틈을 타 상 밑에서 병마개를 열었지요. 푸슈슈슈. 순간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엄청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우르르르 쾅쾅쾅 천둥과 번개가 사방에서 쳤습니다. 집이 통째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거센 바람에 도적대장도 하늘 높이 날아갔고 부하들도 모두 바람에 쓸려 사라졌습니다.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그곳에는 상수와 신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부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는 여전히 신부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자신을 밀고했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밀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이제 여기는 아무도 없어. 나와 함께 육지로 돌아갑시다. 상수는 신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도적 두목이 노략질에서 모아놓은 금은보화가 가득 담긴 자루를 들었지요. 바닷가로 가보니 다행히 타고 온 배가 잘 남아 있었습니다. 둘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상수가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어도 육지가 보이지 않았지요. 이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상수는 당황했습니다. 사방이 바다뿐이었고 어느 쪽이 육지인지 알 수 없었지요. 파도는 점점 높아지고 날씨는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신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어. 상수는 마지막 남은 검은 병을 꺼냈습니다. 푸슈슈슈. 검은 병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배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쏜살같이 바다를 가로질렀습니다. 파도를 헤치고 물살을 가르며 엄청난 속도로 나아갔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기 땅이 보여요. 신부가 소리쳤습니다.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커다란 회오리 바람이 불었고 배는 그 바람을 타고 마치 나뭇잎처럼 휩쓸려 순식간에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얼마를 그렇게 날아가자 저 멀리 원래 배가 있었던 동산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그곳으로 내려 앉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배는 이내 날아가는 기운을 잃고 동산 앞에 있는 깊은 계곡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상수는 할머니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신부를 데려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당부 말입니다. 원래 한 사람이 탔어야 할 배를 둘이 탔으니 게다가 무거운 금은 보화까지 실었으니 배가 목적지에 당도하지 못하고 계곡으로 추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수와 신부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응. 일어나세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요. 하인이 상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상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요. 어라. 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방금까지 부인과 함께 하늘에서 떨어지는 배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방에 누워 있다니요? 도련님, 오늘 장가 가시는 날이라 일찍 일어나셔야 합니다. 장가. 내가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단 말이냐? 예, 그럼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지 않습니까? 상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입니다. 신부를 잃어버린 것도, 12년간 헤맨 것도, 할머니를 만난 것도, 섬에 간 것도, 세계의 병도, 모두 다 꿈이었습니다. 크하, 이럴 수가. 상수는 한참을 허탈하게 웃다가 이마를 탁 쳤습니다. 내가 욕심이 지나쳤구나. 욕심 때문에 꿈속에서조차 편치 못했어. 그래, 욕심 부리지 말자. 그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장가를 들러갔지요. 이번에는 주막에 들르지도 않았고 무사히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하지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죠. 할머니가 상수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욕심 부리지 말거라. 욕심은 곧 파멸을 부를 것이니.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진정으로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무언가를 놓치거나 잃어버렸다고 느껴지신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건 아닌지. 때로는 손을 펴고 바람이 지나가게 두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일지도 모르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